5개가 실려 있어서 아마 다 맞추긴 힘들 거예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1번 문제 보세요. 자, 분묘기지권하고 장사법에 관한 문제인데, 자,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 장사법에 관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돼 있죠. 1번 보세요. 자, 종중문중인데 지금 자연장지돼 있잖아요. 자연장지는 이게 30일의 신고가 아니고 어때요? 사전신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보면 자연장지 중에서 이제 가족묘지나 종중묘지는 허가죠. 이게 묘지하고요, 자연장지하고 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그럼 가족의 묘지, 종중의 묘지라면 어때요? 허가 받으셔야 돼요. 허가. 근데 가족의 자연장지, 종중의 자연장지 하면요, 이게 사전신고예요. 30일의 신고가 이제 사후신고인데 우리는 땅을 밀기 전에 신고부터 해야 돼. 근데 1번 틀렸고요. 자, 2번 한번 보세요. 남편의 분묘기획에 처의 분묘 추가로 설치한다. 이 무슨 뜻이에요? 매장이에요. 매장. 그죠? 그럼 분묘를 추가로 설치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 분묘 설치를 하려고 무조건 매장 떠올리라고. 그럼 매장은 30일 안에 신고 맞죠? 또 3번 지문요.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예요. 면적 외우셔야 되고. 또 4번 지문은 분묘 설치 기간이죠. 30년입니다. 원칙이 30년. 근데 5번 한번 보세요. 개인의 자연장지대 있잖아요. 자, 개인은 묘지든 자연장지든 면적이 다 뭐예요? 30제곱미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5번도 옳은 지문. 자, 2번 갑니다. 중개어린에게 장사에 관한 법률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도 있는데, 자, 기억 보시면요. 개인묘지 설치한 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실은요, 묘지라고 표현되지만 개인묘지라는 뜻이 뭐예요 하면요, 분묘하고 같은 뜻이에요. 이거는 얘는 분묘랑 같은 뜻이야. 그러면 분묘를 설치했다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매장한 자. 그러면 개인묘지 설치한 자, 분묘 설치한 자, 매장한 자 어때요? 전부 다 며칠 안에 신고해야 돼? 30일 이내에 신고해요. 시신은 묻어놓고 신고하나, 그죠? 그래서 30일 이내에 사후신고입니다. 자, 니은 지문 가보세요. 종중묘지 나왔잖아. 그럼 종중묘지는 뭐예요? 허가. 사전 허가. 또 띠급 보시면 개인묘지 점유면적 30제곱미터 맞죠? 근데 리얼 보니까 분묘 설치가는 원칙적으로 15년 아니고 30년이고요. 또 30년씩 이래죠. 근데 제가 지금 15년 적어놨고 15년에 3회 써놨잖아요. 이게 원래 법이 이랬어요. 그럼 개정되기 전에는 15년을 하고요. 15년 뒤에 3회까지 됐어. 그럼 총 기간은 똑같죠? 근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삼모사야.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2001년도에 1월 13일 날 법이 만들어졌잖아. 그럼 15년 지나면 언제예요? 2016년이죠. 그럼 2016년에 연장을 하거나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사실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분묘를 설치한 걸 아버지 분묘를 어때요? 파내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묘지 앞에서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다니까요. 그래서 2016년도에 1월 13일 날 전부 다 분묘를 개정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전부 다 통지문을 다 보낸 거야. 공무묘지에서. 파내야 되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그 공무묘지에 부모님 묻어놓은 사람 어떻겠어요, 기분이? 난리가 날 거 아니야. 나도 묻어놨는데. 그래서 이걸 그날 당일날 개정했어. 몇 년으로? 30년으로. 15년을 당일날 30년 개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돌아와요? 2031년 1월 13일. 그럼 2031년 되면 데모 할까 안 할까? 또 하겠지. 난리가 날 거야 또. 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용하죠? 왜? 날짜가 안 돼서. 그래서 개정돼서 옛날 법률을 낼지 몰라서 낸 거예요. 출제한 거예요. 마지막 리얼 틀렸습니다. 자, 3번 문제예요. 중개어린에게 개업공사가 장사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설명한 대로 옳은 것도 있는데요. 1번 한번 보세요. 자, 개인묘지 나왔죠 또? 허가 아니고 뭐예요? 설치하기 전 아니고 어때요? 30일 이내 신고예요. 30일 이내. 근데 2번 지문 가보세요. 가족묘지 나왔죠? 허가 맞죠? 가족묘지 허가. 3번 한번 보세요. 개인묘지나 가족묘지의 면적은 제한을 받지만 분묘 형태나 봉분의 높이는 제한받지 않는다? 제한받죠? 자, 봉분, 높이는요? 봉분이 있고 어때요? 평분이 있댔어요. 봉분은 높이가 얼마? 1m예요. 평분은
50cm예요. 평분 50cm.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봉분이 만약에 1m보다 더 높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자분들의 평균 신장이 그죠? 벌초 될까 안 될까? 안 된단 말이에요. 1m만 해도 높은 사람 있어요. 가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감안해서 만든 거예요. 자, 4번 집은요. 분묘 설치하는 30년 맞죠? 근데 연장은 몇 번 할 수 있다고? 1회. 3회 아니고 1회. 자, 5번 집은요. 설치 기간이 끝난 분묘, 연고자는 그 끝날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화장해야 돼요. 자, 분묘 설치 기간은 30년에 한 번 열어서 30년, 60년 되잖아. 그럼 끝나면, 기간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 1년 이내 철거해야지, 1년 이내. 1개월 이내 아니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법은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설치 기간이 끝났으면 한 달 안에 파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기간을 1년 줬을까? 1년.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묘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60년 지났어, 예를 들어서. 그럼 부모님 분묘가 60년 지났다, 이제. 진짜 법으로 철거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철거 안 하면 강제 개장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철거하세요 하면 분묘 철거하기 전에 어디 가서 물어봐요? 꼭 어디 가죠? 대나무 꽂은지 가죠? 왜 가요? 그래, 날짜 잡으려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5월 1일 날이 내가 30년 되는 날이야. 그럼 5월 1일부터 1개월 안에 개정하라고 법을 만들면, 만약에 그거 이제 대나무 꽂은지 갔는데 그 사람이 8월 달에 개장하거라 이러면 나는 무조건 과태료 내야 되잖아. 그런 거 감안해서 한다고. 그래서 1년 중에 어때요? 좋은 날 정해서 개장해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날짜가 1년이라고 1년. 그 1년 주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버티면 얼마나 버티냐면 61년이죠. 30년, 1년에서 61년. 끝까지 버티면. 그죠? 그러니까 외울 때 조금 임팩트를 몇 번 줘가지고 외우면요. 잘 안 까먹어요. 자, 4번 봅니다. 자, 중개 어린이에게 분묘 기지권에 관한 설명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도 있는데요. 자, 기억 한번 보세요.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사람은 시효 취득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자, 시효 취득한 사람들은 지가 시효 취득하자마자 알아서 돈 내야 돼요? 아니죠? 그럼 시효 취득은 언제부터 지료 지급해요? 그렇지. 토지 소유자가 어때요? 청구해야 돼. 청구한 때부터 지료 지급합니다. 청구한 때부터. 자, 기억이 틀리니까 자연스럽게 1번, 4번 중에 답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니는 옳다는 거지.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가 분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이게 이제 관리한다는 거죠. 분묘가 존속합니다. 시간적 범위고요. 마지막 D급 보세요.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그 분묘기지권에 등기 없이도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우리 분묘기지권은 물건이랬죠. 대항력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니은디귿이 옳은 말. 자, 5번 갑니다. 자, 묘지 또는 자연장지의 면적과 절차가 연결된 것으로 틀린 것도 있는데, 자, 1번 지문. 묘지가 두 개잖아요. 그럼 개인 묘지, 가족 묘지 나오는데, 묘지는 개인 묘지 빼놓고는 전부 다 뭐예요? 허가예요, 허가. 그래서 2번 틀렸는데요. 자, 3, 4, 5번이 전부 다 자연장지 돼 있죠. 종중의 자연장지는 사전신고고요. 법인의 자연장지는 허가입니다. 또 마지막에는 개인의 자연장지는 30일 신고예요. 1번하고 5번 보세요. 개인은 묘지든 자연장지든 전부 다 어때요? 30일 이내 신고예요. 전부 30일 이내 신고. 자, 그 다음 6번요. 중개 어린이에게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도 있는데, 기억 보시면요. 토지 소유자 승낙에 성립하는 분묘기지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승낙해가지고 분묘기지권을 이제 설치했다면, 그때 지료 지급 안 해도 돼요? 아니죠. 약정 안 됐잖아.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보세요. 제가 만약에 개인 땅에다가 분묘를 만들었는데, 거기 아버지 분묘 만들었어요. 그럼 지료를 1,000만 원,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원, 이제 10만 원 주기로 했어요. 그럼 10만 원 주기로 했는데 내가 죽었어. 그럼 우리 딸들이 어때요? 승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들은 10만 원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급할래요. 그럼 언제든지 어때요? 승계인에게 영향을 미친다가 해야 되죠. 미치지 않는다. 틀렸어요. 그럼 니은 보세요.
법률기지권은 지상권, 유사, 관수사 물건이다. 맞죠? 지상권과 유사 물건이에요. 그럼 디귿 보니까 장사법 시행일 이후에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한 부분이 어때요? 이거 시효취득 주장할 수가 없어. 그럼 시효취득 할 수 있다 생각 틀렸죠? 기억, 디귿 두 개 틀린 거예요. 자, 7번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요. 민사특별법에서 이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돼 있는데 개수까지 고르는 문제라서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 혹시 민법, 민사특별법 이제 어제가 민법 시간이죠? 민사특별법 수업했어요? 어제 했어요? 그럼 오늘 틀림 이상한 사람이죠? 어제 했는데 그럼 기억 한번 보세요. 자, 임차인은 자, 선순위 저당권자에 의하여 자, 오늘 경매 배웠잖아. 그러면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다 말은 임차인이 후순위죠? 그럼 보증금 전부 받을 때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보세요. 선순위 저당권자 또는 건저당권자가 있는데 여기 지금 임차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선순위 건저당권자의 실제 경매로 인해서 이러면 임차인은 말소되는 권리죠. 그 말소되는 권리들은 지가 보증금을 받든 못 받든 어때요? 무조건 쫓겨나는 거야. 그 무조건 쫓겨나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은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권리를 실제 주장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자, 니은 보세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주민등록도 유효하다. 맞죠? 이 판례죠. 그럼 보세요. 주택임대차법에서 대항력권이 어떻게 돼요? 물건에 인도받고 주민등록하셔야 되죠. 그럼 다음날 0시부터 생기죠. 요때 주민등록은 본인뿐만 아니라 어때요? 자녀나 배우자도 전부 다 포함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다 인정한다는 판례. 니은 옳은 지문이에요. 그럼 뒤에 보세요.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대인이 2년을 주장하더라도 임차인은 1년으로 항변할 수 있다. 맞죠? 주택임대차는 계약 기간이 총수가 2년이죠. 근데 2년 미만의 기간 어때요? 유효하죠. 근데 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어요. 임차인만 주장. 임대인들은 주장이 안 돼요. 임차인 하자는 데 다 해야 돼. 그럼 리얼 한번 보세요.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권 등기 명의에서 등기된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돼야 된다. 자, 요거 볼게요. 이거 시기가 두 가지예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느냐 또는요 경매에서 배당금을 받느냐 아니면 이거 등기 말소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 세 가지가 시점이 다 다른데요. 보세요. 자, 물건의 인도와 보증금 반환, 또 물건의 인도와 배당금 수령, 또 물건의 인도와 등기의 말소와 실제 보증금 반환, 뭐 요 내용이잖아요. 뭐가 우선돼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어요. 물건의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어때요? 동시 이행한 게 있죠. 이건 동시 이행해야 된다 나와야 돼요. 무조건. 근데 경매가 지금 됐잖아요. 그럼 경매는 반드시 물건 어때요? 먼저 인도해야 돼요. 그럼 경락받은 매수인한테 무조건 집을 줘야 어때요?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근데 등기 말소는 임차권 등기 말하죠. 그럼 임차권 등기돼서 어때요? 보증금을 무조건 반환하는 문제야 돼. 무슨 말 알죠? 그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뭐 한다고요? 등기를 말소해 준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엇이 우선 실제 이제 먼저 이행돼야 되는지 하는 거예요. 자, 8번 문제. 개업공사가 중개업에 설명한 대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도 있는데 기억 한번 보세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해지는 경우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돼 있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래 보세요. 자, 대항력이란 것은요. 그죠? 이건 대항력의 말뜻을 물어본 거야. 자, 물건을 인도받아 주민등록하면 되죠. 근데 내가 주민등록 하기 싫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임차권 등기하면 되잖아. 그러면 물건에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이게 다음 날부터 대항력 생기죠. 그럼 이거 등기하는요? 그날부터 대항력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항력이란 뜻이 뭐예요? 대항할 수 있는 힘이지. 그럼 누구한테 대항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직까지요, 이게 개념이 없어요. 누구한테 대항하느냐면요,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한다는 뜻이야. 이게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배울 때 대항력 인정한다, 이것만 계속 줄기차게 그 누구한테 대항한다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그 개념이 없는 거야. 경매를 배웠잖아. 그 경매에서는 보세요, 방금 우리가 건전항권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했잖아. 왜? 선순위니까. 그럼 항상 누구한테 대항한다는 거야? 후순위 권리자. 그럼 보세요, 내가 주택에 임차하고 난 뒤에 새로 매수해놨다. 내가 보다 선순위야, 후순위야? 후순위잖아. 그럼 내 대항이 돼, 안 돼? 당연히 되는 거지. 내가 임차권자인데 내 살고 있는 집에 어떤 사람이 전세 등기 들어왔어. 어때요? 내가 대항할 수가 있잖아요. 후순위인데. 그럼 나보다 선순위한테는요, 대항이 안 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항력이라는 의미 자체를요, 이렇게만 갖고 있어도 거의 안 틀려, 이거는. 그럼 요렇게 되니까, 그럼 보세요, 지금 등기했다 돼 있잖아. 그럼 당연히 등기했으면 임차주택의 양수인한테 어때요? 나는 대항할 수 있잖아. 그럼 대항할 수 있단 말이, 양수인들은 그대로 임차인의 의무로 어때요? 승계받아 간다는 거야. 그 승계받는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내가 대항력 갖고 있으니까 니도 의무를 부담해라 하는 거예요. 자, 니은 보세요.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맞죠?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총 9가지 있잖아요. 뭐 이기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이 거짓급밖에 부정하게 임차했거나 이런 거 있잖아.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건 뭐야?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예요. 이게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포함한다 돼 있죠. 그때는 거절 가능해요. 자, D가 보시면요, 최우선 변제죠. 그럼 최우선 변제 범위는 언제까지예요? 자, 그럼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요건, 주택이나 상가나 똑같아요. 그럼 최우선 변제 받기 위한 조건은요, 경매 등기 이전까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대항 요건을 갖추세요. 그럼 대항 요건이 주민등록이에요. 상가는 사업자 등록 신청이에요. 그럼 대항 요건 갖추고, 또 지역별로 소액 임차인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럼 주택이나 상가의 얼마 범위 내에서만,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이게 최우선 변제 요건이에요. 이것만 갖추면 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3분의 1 틀렸잖아. 3분이 아니고. 근데 각 지역별 소액 임차인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서울특별시는 무조건 외워내야 돼. 그건 상가의 법 적용 범위고, 어제 배웠다면서. 이게 주택이나 상가는 최우선 변제 금액은 변동성인데 상가는 안 해도 돼. 상가는 환산보증금인데 바뀐 적도 없고요. 거의 안 나와요. 상가는 법 적용 범위 나와. 조금 전에 말씀드려서 서울은 9억 이상 이거 나오는데, 주택은 최우선 변제 금액을 외우셔야 돼. 왜? 사례 문제는 무조건 서울을 내요. 왜? 지방을 내면 서울 경기 지역의 응시자가 제일 많죠. 난리가 나요. 지방을 잘 안 내요. 서울을 내니까. 자, 리얼 갑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몫이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다. 자, 몫이 갱신되면 누구만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만. 사람 바꿔내는 거 조심해야 되죠. 임차인만 해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임대인이 해지 통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몫이적 갱신됐잖아요. 그러니까 몫이 갱신되면요, 임차인들은 상가든 주택이든 언제나 해지 통지할 수 있어요. 근데 임대인도 해지 통지할 수 있어. 어떤 경우에? 그건 권리금 얘기잖아. 또 거기까지 와서. 주택은요, 임차인이 2기에 달하고 차임 연체하면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상가는 3기 차임 연체하면 그거잖아요. 그죠? 그 차이점 아시면 돼. 자, 9번 갑니다. 자, 갑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을 소유의 X주택을 병이인 차려한다. 자, 문제를 보세요.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리를 잘 하느냐인데, 보세요. 갑이 건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어때요? 을의 주택을, 그죠? 을 소유주택이잖아요. 임차인 누구? 병이 지금 임대차 하려고 한다. 이래 있잖아요. 옆에다가 이 순서를 꼭 써놔야 돼. 누가 먼저인지를 꼭 써놔야 돼. 그럼 계약공사가 중개의뢰인 병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도 있죠. 1번 한번 보세요. 병이 주택을 인도받고 저 주소로 동거하는 자녀 주민등록 돼 있죠. 우리 대항력은 자녀도 인정한댔죠.
당연히 대항력인정되지 않는데 틀렸어요. 인정된다 하셔야 되고요. 2번 한번 보세요. 자, 병이 부동산 임대차 등기를 한 때도 돼 있잖아. 등기를 했대, 임차권 등기를. 그럼 등기하면 대항력 어때요? 인정하죠. 주민등록하고 상관없이 인정합니다. 자, 3번요. 자, 을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경우, 을은 병의 전세권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에게 연체 차임의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다. 자, 이래 볼게요. 자, 을이 소유자잖아요. 을주택이니까. 그럼 을이 소유자인데 병한테 어때요? 전세 등기해 준 거야, 지금. 그럼 지문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을이 지금 병한테, 그죠? 전세권을 줬잖아요. 그럼 전세권을 줬는데 지금 병이 전세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죠. 그래서 일부러 임대차를 하지 않고 전세를 한 거야. 왜 임대차에서 임차권은 양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무조건 임대인 동의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문에서 전세라고 줬다고. 아, 이거 기출 문제야. 지문에 나온 게. 작년에 나온 거야. 심지어. 그럼 보세요. 병이 전세권 받아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그죠? 요렇게 양도했단 말이야. 무엇을? 전세권을. 그럼 양도했는데 얘가 지금 월세가 밀린 거야. 그럼 요때 이제 을은 이 전세금에 대해서 어때요? 요 사람한테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전세금 줄 때 어때요? 월세 임차한 거 어때요? 공제하고 주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거야. 주장돼 안 돼, 이거. 절대 안 돼요, 이거. 아니, 병이 실제 임대차에서 어때요? 월세 지금 밀린 거를 왜 나한테 달라는 거야? 선의제사한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럼 지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번 한번 보세요. 자, 을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바. 임차인이 지가 보증금을 정확하게 받으려고 전세권 설정 등기했단 말이야. 그럼 전세하고 난 뒤에 어때요? 을은 병의 전세권을 양수한 선의제자, 병의 전세권을 양수했네, 선의제 3자가. 요때 을이 연체 차임의 공제주장. 그러면 병이 연체한 차임을 어때요? 이 사람한테 공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래서 났잖아. 그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자, 4번 갑니다. 병이 주택임대차법상의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되는 소액 임차인일 때도 갑의 저당권이 시되면 병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맞죠? 갑이 어때요? 최선순위야. 소멸해버립니다. 자, 마지막 5번 한번 보세요. 병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정의 액수의 저당권. 여기 정의 또 들어왔네. 맞죠? 3번에 정의 저당권이 또 들어왔어요. 근데 정의 지금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럼 지금 갑과 병은 어때요? 전부 소멸이지. 그럼 봐보세요. 정의 저당권으로 경매 신청하더라도 말소 기준권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최선순위의 건저당권 있잖아. 그럼 전부 말소야. 그러니까 당연히 소멸되지 않는다. 틀렸죠? 전부 소멸하는 거야. 자, 오늘 문제 전체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9번이 난이도가 제일 높은 문제. 자, 10번 갑니다. 상가임대차 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도 있는데 1번 보시면 자, 서울특별시에서 환산보증금액이 9억을 초과하는 임대차 어때요? 원칙은 인정되지 않죠? 원칙은 인정 안 되잖아요? 근데 인정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대항력 인정되죠? 자, 요거 말고 그러면 인정되는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대항력 말고 계약갱신 요구권 인정돼요. 권리금 인정되죠. 또 표준계약서 인정하죠. 폐업 후에 실제 어때 해지권 인정합니다. 자, 인정되지 않는 거 볼게. 우선면제 절대 안 돼요. 월차임 전환율, 차임 증액 제한, 절대 인정 안 돼. 최단 존속기간 절대 인정 안 돼. 이거 인정되는 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도 10년 동안에 8번 냈어요. 8번. 지문으로 계속 내고 있어요. 지금도. 나중에 이제 구분하셔야 돼. 구분. 자, 2번 갑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 맞죠? 주택은 얼만데요? 자, 차임 증액 제한 있잖아. 주택하고 상가는 증액에 대해서 제한이 있죠? 그럼 주택은 얼만데요?
100분율로 하면 똑같아. 근데 주택은 20분의 1, 상가는 100분의 5, 5%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5% 외우면 안 돼요. 조문을 항상 그대로 20분의 1, 100분의 5. 자, 3번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에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맞아요? 아, 틀렸죠? 자, 우리가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도 볼게요. 주택과 상가는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하는 날짜가 주택이 6개월부터 어때요? 2개월 전, 상가는 어때요? 그렇지. 1개월 전. 자, 틀렸어요. 3번 찍은 사람 어떡해요? 맞다 하세요. 안 돼요. 자, 이래 볼게요. 주택은 최단 존속기간이 2년이죠.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계약을 3년 했어요. 그럼 임차인은 2년 만에 나갈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나가요. 절대 못 나가요. 자, 최단 존속기간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이거 착각 엄청 많이 하세요. 최장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최단 존속기간이에요. 그럼 최단 존속기간이 주택은 2년이고 상가는 1년이죠. 근데 2년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2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1년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1년 보장해 준다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계약을 3년 해서 어때요? 둘 다 3년 지켜야 돼. 임대인도 임차인도 어느 누구도 해지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슨 말 알죠? 그럼 상가가 원래 상가 임대차는 상가가 어때요? 최단적으로 1년인데 처음부터 내가 2년 계약했습니다. 1년 만에 절대 못 나가요. 무조건 2년 지켜야 돼. 그래서 상가는요, 법을 몰라가지고 무식하게 길게 계약했다가요, 못 나가는 임차인들이 엄청 많아요. 자기는 1년 만에 나갈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이야. 그럼 만약에 1년 계약을 해야 되는데 2년 했다가 1년 만에 사업 망했잖아요. 그럼 1년 만에 나갈 수 있으면 못 나가. 1년치 월세 다 까는 거야. 절대 못 나가요. 그래서 이제 4번 틀렸습니다. 자, 5번 가보세요. 상가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되죠? 대항 요건입니다. 대항 요건. 5번 도론 지문. 자, 11번은 상가 임대차법 적용에 관한 임대차 중개하면서 어린이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도 있는데 1번 한번 보세요. 상가 건물 임대차는 등기한 때 다음 날부터 생깁니까? 그날, 등기는 그날부터예요. 사업자 등록 신청이 다음 날이죠. 2번 보세요.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경매에 의해 매각된 임차 물건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해서 보증금 수령할 수 있다. 틀렸어요. 여기 보세요. 경매에서 배당금 받으려면 반드시 물건 어때요? 인도하셔야 돼. 인도. 인도해야 배당금 줍니다. 자, 3번요.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유예함 주장할 수 없다? 있죠. 1년 미만을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요.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으로 본다? 그럼 임대인이 모르면 평생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익스러운 거죠. 말도 안 되는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럼 언제부터 1년으로 본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에요. 그럼 앞에 계약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자동으로 1년 되는 거지 임대인이 알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거고. 정답 5번이죠.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어때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실제 임차인을 대위해서 언제든지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전대차 한 경우 주장할 수 있다는 것. 자, 12번 경매입니다. 권리 분석이 안 한 내용인데요. 틀린 것은 돼 있죠. 1번 한번 보세요. 담보 목적이 아닌 최선순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맞죠? 그냥 일반 가등기들은요. 최선순위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2번 매각 부동산의 모든 저당권과 모든 담보 가등기 어때요? 소멸된다. 맞죠? 말소 기준 권리는 무조건 소멸이에요. 근데 3번에 보면요. 최선순위의 전세권으로서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자,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다 말은 실제 어때요? 지가 선순위한 거죠. 그때 배당 요구하면요. 소멸하죠. 배당 요구하더라도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아니에요. 전세금을 다 받아갔기 때문에요. 소멸합니다. 자, 4번 지문. 임차 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된다. 자, 여기서 대항력 있는 이게 무슨 뜻일까? 선순위. 방금 설명했잖아. 여러분들이요.
대항력을 항상 보면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후순위한테. 그럼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내가 선순위란 거야. 이게 수험생들이요, 공부할 때 개념을 잘못 잡는 게 뭐냐면요, 대항력이 있다면요, 주민등록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나니까 그게 아니야. 그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문제를 못 맞춰. 대항력이 있다 무슨 뜻이라고? 선순위다. 그렇지, 선순위다. 그건 주민등록은요, 대항력이 아니고 대항요건이고,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신청은 대항요건이야. 그럼 대항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생기는데 누구한테? 후순위 권리자한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본 개념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대항력 하면 그냥 막연하게 주민등록 했는가 보다. 이러니까 문제를 도저히 못 맞추는 거지. 그래서 지문에서 보세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절대 소멸 안 해. 무슨 뜻이에요? 아, 지가 최선순위인데. 그게 이제 소멸하지 않는다 뜻이고. 자, 그 다음 5번 지문요. 압류 혈액이 발생한 후에 점유했죠. 압류 혈액이 발생했다는 건 경매 등기됐잖아. 그 경매 등기 후에 점유한 주식은 어때요? 대항할 수가 없어요. 옳은 지문. 자, 13번. 자, 개업공사가 부동산 경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있는데, 자, 1번은 항고 보증금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항고라는 글자 나왔잖아. 그럼 10분의 1 나오면 무조건 매각대금의 10분의 1. 요거 조심하면 돼. 항고는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에요. 자, 2번 지문요. 부동산 매각은 세 가지 방법이 됐죠. 호가 경매, 기입찰 기간치인데, 요거를요, 호가 경매만 빼고요, 기입찰 기간치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한다라고 냈어요. 출제 한번 할 때.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3번요.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 종료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자, 간단히 설명해 볼게. 보세요.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하면 소멸하죠. 그 만약에 내가 법원에 가보니까요, 전세권자가 3억 있는데 배당 요구를 해놨더라고. 그럼 나는 이 사람은 소멸하니까 내가 돈 줄 필요 없죠. 소멸되는 권리는 원래 배당금 받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소멸되는가 보다 하고 입찰을 했어. 3억 포함해가지고 입찰을 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이제 배당 요구를 철회해, 이 인간이. 그럼 철회하면 최선순위니까 전세권자를 내가 다 인수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 알죠? 그럼 철회가 된다, 안 된다? 그거 절대 안 돼. 그럼 한 번 배당 요구한 사람은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뜻이에요, 그 뜻. 그게 배당 요구했다가 철회했다가 요구했다가 철회했다면 입찰하는 사람들이 너무 헷갈리잖아. 그걸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은 그런 뜻이고. 4번은 매수 신청 보증금액 나왔죠. 이건 얼마의 10분의 1이에요? 최저매각가 10분의 1. 최저매각가 10분의 1. 최저매각가. 4번 틀린 거고요. 자, 5번은 부동산에 대한 압류 혈액 발생시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게 송달한 때, 그때 압류 혈액이 생깁니다. 자, 14번은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돼 있잖아요. 제가 지문을 잘못 썼어요. 원래 3번을 답으로 해서 이제 지문을 썼는데 기억 니은인데요. 기억 디귿 써놨어요. 그래서 답이 없어요. 그럼 선생님, 나는요, 이게 답이 없어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시간 엄청 걸려가지고 힘들었는데요,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시험장 가서 시험 합격 못해요. 자, 실제 시험에서도 복수 정답이나 답 없으면 있다, 없다? 매년 나와요. 진짜 매년 나와요. 작년에 중개사법 2개나 줬어. 그럼 그런 문제 하나 나올 때 거기서 시간 보내야 돼? 아니면 빨리 넘어가야 돼? 빨리 넘어가야 돼. 가장 최선의 답을 하나 찍어놓고 가든지 아니 나중에 찍든지 하고 어때요? 넘어가야 돼. 한 문제 가지고요 2분 이상 허비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훈련시킨 거 맞죠?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럼 기억 한번 볼게요. 차순위 매수 신고는 신고인이 최고가 매수 신고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핵심 단어는요, 넘는 때예요. 넘는 때.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 넘지 않는 때 이러네요. 이건 답을 늘 정해놓고 출제하죠. 또 니은 한번 보세요. 매각 허가 일정이 확정되어 대금 지급 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매수인은 기한까지 매각되면 지급해야 된다. 맞죠? 요거는 기한 조심하면 돼요. 기일이 아니고 기한까지 대금 낸다. 기한까지. 근데 디귿 보면 매수인은 매각 결정이 확정된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 취득한다. 권리 취득식이 틀렸죠? 대금을 납부한 때입니다. 매각 결정이 확정된 때 아니고 대금을 납부한 때. 자, 리를 가셔가지고 자,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더라도 어때요? 선순위 저당권 어때요? 소멸되죠. 저당권들은 전부 소멸입니다. 그래서
D가 리얼 두 개가 틀려서 기억니은 정답이에요. 기억니은. 자, 15번요.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 돼 있는데 1번 보세요. 배당 요구하여야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경매 시 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1개월 이내 배당 요구 신청해야 된다. 지어낸 말이에요. 배당 요구는 언제까지 합니까? 하면요. 그냥 법원이 결정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예요. 법원이 결정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자, 2번 지문. 매수 신청 보증금 또 나왔죠? 얼마예요? 최저 매각가 10분의 1. 최저 매각가 10분의 1이에요. 3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관청에 증명했잖아요. 언제 증명한다? 자, 이래 볼게요. 요거 우리 이해를 해보면요. 자, 매수 신고하잖아요. 매수 신고를 하고 나면 매각 결정이 떨어져요. 그럼 매각 결정이 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개찰하잖아요. 그럼 개찰해서 어때요? 최고가 차순일이 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농지증을 매수 신고 시 제출하세요 이러면요. 입찰하는 사람이 500명이야. 그럼 500명이 농지증 다 내? 그게 틀렸잖아. 누구만 내요? 최고가 매수 신고만 내. 언제까지 내요? 매각 결정일까지 가야 돼. 그럼 매각 결정일까지 제출한다. 요거는. 혼자 내면 되니까. 매수 신고가 입찰할 때입니다. 입찰할 때. 틀렸어요. 자, 4번요. 매각 허가 일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여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에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돼 있죠. 앞에 한번 나온 지문이에요. 옳은 지문이고. 5번요.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돼 있잖아요. 그럼 취하가 되면 압류 효력은 소멸한댔죠. 소멸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그러면 경매 등기가 되면 압류 효력이 이제 실제 발생하고요. 경매가 취하되면 바로 소멸하는 거예요. 발생과 소멸 그 뜻이고. 자, 16번. 자, 민사 집행부상 경매질서에서 매수 신청 대리의 위임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도 있는데 1번 한번 보세요.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 없어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아, 이게 난이도가 꽤 높은 지문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요. 최선순위의 전세권자예요. 그럼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는 인수다 말수다? 인수잖아. 그럼 인수되는 권리는 우선 면제 따라 배당 요구해야 안 해요? 이 사람 지금 배당금 줘 안 줘요? 안 준다고. 인수되는 권리는 배당금 안 준다니까. 그럼 누가 돈 갖다 줘 전세금? 매수인이 갖다 주잖아. 그러니까 배당 요구 없어도 배당 받을 수 있다. 이게 틀렸잖아. 거기서부터. 그럼 이때 이제 전세권자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배당 요구를 해야지 배당하는 거예요. 배당 요구해야지 배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첫 번째 줄이 틀려버린 거예요. 그 아이인데 감이 안 와, 이거야. 아, 전세권은 워낙 강력한 권리다 보니까 해줄 것 같아. 배당 요구 안 해도 그냥 해줄 것 같아. 안 해줘요. 전세권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인수되고요. 배당 요구를 해야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자, 2번 지문. 자, X부동산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 자, 경매 등기 전에 유치권 취득했다는 것을 점유했다는 거예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째 보세요. 최선순위의 지상권 되어 있죠? 최선순위가 어때요? 인수됩니다. 자, 4번 지문. 후순위 저당권자 신청한 경매를 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자 어때요? 당연히 말소죠. 소멸됩니다. 자, 5번 지문. 집행법원은 배당 요구 종기를 언제까지? 1000매각길 이전으로 정합니다. 요거 배당 요구 종기를 정하는 날짜입니다. 1000매각길 이전. 자, 17번부터는 대법원 규칙이에요. 그럼 대법원 규칙에 정한 매수인 대리인 등록을 한 경우에 매수 신청 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항고 안 되죠?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들이 글자를 볼게. 매수 신청이 무슨 말이에요? 입찰이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럼 매수 신청 대리가 다른 말로 하면 입찰 대리. 근데 우리나라는 입찰 한 날 개찰하잖아. 그러니까 입찰부터 개찰까지만 할 수 있다고. 법 제목이 뭐예요? 매수 신청 대리예요. 법 제목이. 그러니까 문제에다가 대법원 규칙에 따른 매수 대리라고 하면 잔뜩 써놨잖아. 그러니까 입찰하는 날 발생하는 업무만 고르면 되는데 항고는 어때요? 한참 뒤에 얘기잖아요. 항고는. 입찰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얘기니까 항고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18번. 자, 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과 공사의 지금 매수대리 등록에 관한 규칙 및 예규의 매수대리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도 있는데 1번 한번 보세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와 매수신 대리인 등록의 결격 사유는 서로 다르다 돼 있죠. 자, 이거를요, X하면 안 돼요. 이건 O예요. 그러니까 왜 O냐면요. 자, 매수신 등 내려가는 등록에 관한 결격 사유는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등록 취소됐습니다. 업무 증입받았습니다. 이 조문은 똑같아. 근데 경매에 대해서는요, 민사집행법상에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은 2년 동안 경매 못해요. 법은 아예 출입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중개업은요, 할 수 있어요. 유일하게 이 사람은 결격 사유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중개업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 경매 못 돼요. 다 못하는 거지. 중개사법상의 결격 사유자는 전부 다 뭐예요? 대법원 규칙 결격 사유자야. 근데 대법원 규칙의 결격 사유 때서 중개업의 결격 사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그것 때문에 1번이 옳은 지문이에요. 1번은. 자, 2번 지문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에 의해야 되고, 매도된 등록은 지방법원장한테 한다, 맞죠? 등록관청이고요. 3번 보세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 법원 행정처장 맞습니다. 그죠? 경매 실무에 관한 이제 권자예요. 4번 보세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자 하는 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 이거 틀렸죠? 중개업 등록 요건이 아닙니다. 뒤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은 맞아요. 근데 5번 한번 보세요.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도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맞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개공만 됩니다. 개공만. 그럼 중개업 등록을 항상 먼저 하셔야 돼요. 자, 19번요. 개업공사는 자, 공사의 매도 대리인 등록을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후에 을과 매수진 대리에 관한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한번 보세요. 갑이 법인이고 개공이 법인이에요. 분사무소를 한 개 둔 경우는 이 매도 대리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 얼마예요? 6억에서 맞아 4억 더하기 2억이죠. 6억 맞습니다. 그럼 1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자, 2번 지문은 우리 사건 카드 몇 년 보관해요? 5년 보관해죠. 3년 틀렸고요. 자, 3번 지문에 확인 설명서도 몇 년 보관해요? 5년이죠. 3년 틀렸고요. 또 4번 한번 보세요. 등기사항 증명서는 갑이 을에게 제시할 수 있는 매도대리 대상물에 관한 설명의 근거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확인 설명할 때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 주셔야 되죠. 거기 등기사항 증명서 대장 다 들어가요. 당연히 자료에 해당합니다. 자, 5번 한번 보세요. 갑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했잖아요. 그럼 중개사무소라면 등록관청에 며칠 만에 신고해요? 10일이죠. 지방법원장한테도 며칠 만에? 10일에 똑같다니까 11일 내 신고해야 된다. 14일 틀렸어요. 그럼 지방법원장한테 14일 뭐 있는 것 같은데? 등록 신청하면 등록 통지해주는 날짜가 언제예요? 14일이야. 그쪽만. 자, 20번 갑니다. 자, 개업공사에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세요. 미등기 건물은 대상물이 될 수 없다. 자, 우리 중개 대상물하고 똑같았잖아요. 미등기 건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번요.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자,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했을 때 차순위 신고자로 보게 되는 경우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에요.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어때요? 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죠? 속하지 않는다. 틀렸고요. 3번. 소속 공사도 매도 등록할 수 있다? 안 됩니다. 매수신대 등록할 수 있는 사람 누구만? 개공만 할 수 있어요. 개공만. 또 4번 한번 보세요. 매수 신청 대리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지방법원장. 지방법원장. 자, 정답 5번이죠? 개공들은 법원에 어때요?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쭉 보셨고, 뭐 제가 늘 특강 끝나면 말씀드리지만요. 특강 문제는 딱 한 번만 더 보고 버리세요. 갖고 있으면 마음의 짐이야, 마음의 짐. 그 이제 나중에 뭐 특강 자료라든지 또는 문제집이란 또 나오니까 뒤에 그 자료를 보셔야 돼요. 자, 그래 보시고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